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측 패널 분이 좀 바뀌셨어요. 새롭게 시사야 식구가 되신 분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오늘 사의 표명 안 하셨어요? 저는 벼슬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사의 표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총괄본부장급 이상인데 저는 그보다 훨씬 미쳐가지고 윗분들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사서히 아래로 내려오는 건가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윗분들한테 이제 주로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좀 상황은 어수선하긴 했지만 농반 진반으로 나는 사의 표명할 정도의 급수도 안 되는구나. 배타가 없을 거요. 그런가요?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상파 3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부터 우리가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당장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대선 후보 5명 가운데 누구를 뽑겠느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39.3%, 윤석열 후보는 27.3%로 1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단 두 분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물론 이거 하나만 뭐 절대적인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대체로 다 지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여론조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아니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 아니 그 신년에 연말연시에 뭐 하나 있었나요? 23개인가 했는데 예. 세 군데에서 조금 이겼습니다. 그래요? 23전 3승 20패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안 좋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본인이 후보가 좀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 같은 후보를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이제 이런 거죠. 여전히 여론조사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면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정권을 교체하는 게 이번 대선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인이 돼야겠다라고 네. 응답한 국민들이 과거에는 뭐 50대 중후반 때였는데 요새는 이제 40대 후반까지 좀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40대 후반이고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대체로 40대 초반 정도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수치가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치보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데 네. 우리 후보는 상대 집권 여당의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뭐 23전 3승 20패의 상황이라면 네.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뭘 잘못했냐. 네. 이제 뭐 거의 분석은 비슷할 거예요. 첫째는 김건희 씨 사과 문제에 있어서 시기가 늦었고 네. 거기서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당내가 화합되지 못하고 분란이 있으면서 당대표가 후보를 계속해서 저격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이 이쁘게 볼 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보가 어쨌든 여전히 한두 가지 말실수, 그다음에 토론과 관련해서 약간 회피하는 자세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민 전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뭐 대개 선거에서 후보, 구도, 바람, 조직 이거 네 개를 아주 중요 요소로 보는데, 뭐 구도는 뭐 대권의 경우에는 비슷하고요. 바람도 그렇고, 바람은 이게 이제 정권 재창출이냐 뭐냐 할 때 민주당한테 불리하죠. 그리고 이제 조직은 뭐 거의 양당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후보로 좁혀집니다.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그리고 얼마 전까지 12월 초나 이렇게 한 달 전으로 되살려가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윤 후보의 신뢰 급락은 전적으로 후보의 책임이고 금방 김 의원께서 몇 가지 후보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요. 후보가 근본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나 갈등 조정 능력 내지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 그리고 특히 조국 수사의 업보를 가진 후보로서 자기 부인에 대한 대응이랄지 뭐 선대위는 또 결정적이죠. 네. 그리고 그건과 실언의 시리즈 뭐 이런 걸로 봐서 거기다가 지금 거론이 안 됐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도 제법 있고 그래서 후보가 전면적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네. 진짜 후보를 바꾸든지 하지 않는 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KBS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신년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두 분이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김경진 특보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타이밍도 놓쳤고 적절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이준석 대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에서 왜 그러면 빨리 그 국면을 수습하지 못했는가? 그 원인은 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 개인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네. 후보의 참모의 입장에서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저도 뭐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정치권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이제 맴돌았던 사람이고 또 방송에서 정치평론을 한 10여 년간 했었던 사람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 내면의 동기가 과연 순수할까? 정말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지금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닐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정말로 후보를 위해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한 쓴소리의 목적에서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다닌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예. 굉장히 자기 정치에 지금 몰두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비판하거나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들이 네. 당이나 후보에게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탕질을 치고 국민 후보를 해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과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근데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일단 물밑에서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물밑에서 얘기를 하거나 진심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와서 자기의 입장과 입지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태로서 얘기만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보면. 네네. 그리고 선대위를 빠진다 또는 당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지금 부산, 제주도, 울산을 갔다가 이제 후보가 결국은 데리고 왔죠. 예. 그때도 초선 의원들 5분하고 저녁에 술자리를 하다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지적들이 술자리에서 있었다고 해요. 예. 당신 너무 대표로서 방송 인터뷰가 너무 많고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다. 예. 발언과 대외적인 걸 조금 자제하고 내부에서 좀 집중해달라 이런 서제스천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화를 벌컥 내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금 지방으로 그냥 일탈을 해버렸던 거고 예. 얼마 전에도 사실은 조수진 최고하고 최고위원회 네네. 자리에서 한바탕 붙고 나서 그냥 나 그러면 선대위 역할 안 해 하고 그냥 이게 빠져나와 버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이분이
진심으로 후보를 생각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일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개인의 시각에 있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준석 대표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제가 따로 질문을 한번 드렸으니까 네. 신경민 전 의원님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금 앞서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네.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란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선대위 이 차원에서는. 후보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쭉 다니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몸을 낮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표를 분석해 보면은 이 정도 9% 10% 포인트 정도로 빠지면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와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이렇게 그 넘어간 안철수 후보 쪽 표를 분석해 보면은 반반이거든요. 네. 이재명 지지자 반, 또 윤석열 지지자 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은 지금 사실은 한 40%를 훨씬 넘겨야 되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심할 한 45%가 되면 조금 안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아직 그 정도까지 가는 여론조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뭐 선거에서의 기본 자세인 겸손 겸양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고요. 지금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무슨 골든이냐 데드냐 이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대체로 아직까지도 지금 국민의 절반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내지는 그 주변의 캠프나 참모들이 잘 못하고 있으니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여망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체로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요새 10% 내외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걸 보면 네. 그 흐름이 아주 분명하게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해야죠. 힘이 많이 빠져 보이시긴 하는데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네. 국민의힘 선대위 오늘 네. 벌어진 상황들에 네.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정리가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아침에 느닷없이 선대위 개편 얘기 꺼내고 후보가 일정 다 취소하고 뭐 6번 부장 다 사퇴하고 당 3역 다 사퇴하고 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최종 결론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몇몇 분들이 예. 아마 오늘 저녁 아까 한 9시 여간까지 협의를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요? 후보하고 또 다른 몇몇 분들이.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내리고 네. 아마 후보가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고 후보는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겠다. 아마 회의 끝나고 나가면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정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아니, 서로 간에 생각이 그렇다고 다른 해서 겁니까? 이게 이 중요한 선대위를 뭐 두세 시간 만에 뚝딱하고 사람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보면. 네네. 그건 신중하게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가 안 되냐가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하루 얘기를 드려보면 아마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지금 비상 시국이니 네. 내부적인 선대위 개편이 필요하다. 네. 아마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선대위 개편을 시작하셨던 것 같고 그것과는 별도로 아마 의원총회가 또 예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의원총회는 사실은 상당수의 초선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최근 어떤 언동과 네.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얘기를 위해서 아마 의원총회를 그러니까 오늘 2시 반에 이제 예정이 됐었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네. 의원총회 과정에서 아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단 이준석 대표 사퇴와 관련한 명확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네. 여러 논의만 있었던 것 같고 대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는 네네. 것은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은 일체의 당직을 맡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일체의 당직이 그냥 당의 당직인지 아니면 선대위의 역할로서의 직책인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어요. 아까 예. 이제 그 의총 끝나고 백플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자들 어느 분이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가 지금 오늘 정리된 상황입니다. 네. 뭐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청취자 0646님께서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인데 윤 후보 잇따른 실언으로 주위 분들도 다른 후보로 옮기는 분 많이 있습니다. 후보의 자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은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고 또 사실 민주당도 11월에 한 번쯤 내용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선대위를 슬림화하겠다 그래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보입니다. 후보가 후보의 실언 문제하고 그건 문제하고 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문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조국 수사에 업보가 있는 분이 부인의 문제를 그렇게 대응하고 부인이 또 그렇게 사과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방어를 쳐주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 그런 대목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얘기가 백반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보를 방어해 줄 수 있느냐, 보완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오늘 그 문제 가지고도 뭐 연기만 해달라라는 거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네. 이게 방어가 조금 어려운 그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 그런 대목이 있어서 여기에 아마 선대위를 개편하고 개혁하고 쇄신하고 해도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태도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아니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따로 질문을 드리려고 김병진 의원님께.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완전히 당대표를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뭐 지금 그 정책위 의장 그리고 당 사무총장은 지금 사퇴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두 명의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아까 기자들 사이에 지금 돌고 있는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네. 또 이준석 대표가 기자 만나서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올라와 있어요. 예. 중간에 아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실에서 잠시 나오니까 기자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나오셨냐 그랬더니 콜라 한잔 하려고 나왔다. 네. 그러면서 왜 의원총회는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아니 얼마든지 나는 들어가고 싶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려서 안 들어갔다. 예. 만약에 사퇴 요구 최고위원들이 이 사퇴를 하면서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나 조순 최고가 사퇴를 하면 땡큐다. 네. 그리고 나는 대표로서 그분들을 대체할 만한 인사 임명을 즉시 하겠다. 이렇게 이 백브리핑 대화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지금 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언동이 어느 기자가 뭐 허위로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친다면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읽히고 있고 그런 점들이 아마 그냥 이 고착 상태를 당 내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신나겠지만 너무 힘이 빠지셔가지고. 아니 뭐 실제로 대책이 없으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사람이 해법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뭔가 이게 나가게 하는 동력인데 이게 대표란 분은 지금 후보 디스하는데 그냥 열을 올리고 있고 자기 정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최고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자진 사퇴해서 이 상황을 그냥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대표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안 나가겠다고 하고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시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면. 그럼 참 이럴 때 당대표가 출구를 한번 탁 어떤 거취 표명을 함으로써 뚫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좀 다를 수도 있을 뿐이라면 텐데. 근데 시당초에 이런 독특한 상황들이 안 만들어졌겠죠. 예선 국면에서 밖에서 대표가 후보를 비난하고 다니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네.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원하던 그림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신났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경민 의원님 보고 있으면 부러워요. 일단 맥을 하나 좀 끊고 가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외적인 얘기들을 뭐 물론 선대 얘기가 후보 얘기이기도 하지만 후보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 새시대 준비 수석 부위원장 합류 2주 만에 사퇴한 것을 두고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를 향해서 자신의 그동안에 해왔던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효과는 특별히 없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게 이제 각각의 요소별로 지지율이 빠지는 대목이 있는데 이미 반영이 됐고 후보께서 이 말씀 한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무슨 큰 상관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재 씨 상황을 쭉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신재 씨는 이제 과거의 발언이나 행동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대단히 지금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강한 상황인데 캠프에 영입해서 들어온 다음에는 또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과거의 연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융합이 잘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신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해서 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고 이제 결단을 오늘 내린 거죠. 내린 건데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대목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아쉬운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신경민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사실 얘기하다 보면 컨설팅이 자꾸 돼가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일단 신재 위원장의 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지금까지 신재 씨가 추구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 궤가 다른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성을 바꿀 정도의 그런 혁파적인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과연 이게 융화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진보 쪽 분들한테 뭐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요. 뭐 모두 다 깜짝 놀랐고 전혀 사전 논의나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잘 근착하기가 어려운 뿌리조차 내릴 시도도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신재 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근데 선대위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지금 선대위는 내용도 공유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거든요. 김한길 위원장 영입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입의 적절성 문제를 떠나서 이미 뭐 사퇴를 했으니까 뭐 사퇴가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것도 봐야 돼요. 네네. 사의를 표명했다지. 네네. 근데 어쨌든 아니 저 부분이 있잖아요. 가령 지금 엊그제 이제 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을 했는데 작년 1월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 복권했다가 사실은 민주당 당내 그것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잘 나가고 있던 이낙연 대표가 한 방에 훅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크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의 반발은 있었지만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딱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이었거든요. 보면 제 추측에 의하면
실은 그때 이낙연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물밑 교감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느 때의 민심이 또 어느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의 어느 순간의 민심이 과연 정확한가. 예.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신재시 문제를 본다면 사실은 비슷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그만큼 선거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사람들의 민심을 잘 잡으면서도 또 지도자는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신경민 전 의원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 똑같은 얘기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아무리 그래도 성급했고요. 네.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고 끝난 거고요.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만한 뭐 여러 가지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청취자 제가라도 신재시 좀 만나가지고 네. 뭐 고생했다고 말씀도 좀 위로 말씀도 좀 드리고 네. 제가라도 옆에 서서 함께 좀 해야겠어요. 아 지금 가가지고 그렇게 하셔야겠다고. 아니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보면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조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취자 6799님께서요. 김경진 전 의원님 지금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고요. 2277님 오늘은 신경민 전 의원님 분석이 예리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분석이 예리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아니, 욕설 댓글은 일부러 소개를 안 하시니까 좀. 또 공감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참 정치라는 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걸 이제 대선 기간 동안이니까 특히 더 그런 걸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제가 김경진 전 의원님께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다급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지 떡집에 완전히 불났습니다. 근데 너무 또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적잖이 놀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이동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분석할 시간이나 기회를 다음 좀 주에 그런 분석이 안 되도록 이번 주에 멈춰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